안녕하십니까 가인지 경영자 그리고 리더 여러분, 저는 지금 베트남 푸꾸옥에 나와 있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정우현입니다. 제가 오늘 베트남 푸꾸옥에서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바로 세계 각국에 나가 계신 한인 경영자분들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CBMC라는 기독교 실업인 및 전문직 종사자분들의 커뮤니티 대회입니다. 오늘은 북미주, 중국, 유럽, 아시아에 계시는 한인 경영자분들이 함께 모여 계시는데요. 자, 그럼 그분들은 어떤 비즈니스로, 또 그 나라는 어떤 비즈니스가 지금 핫하고 또 트렌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대회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회장에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세요? CBMC 회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는데, 어디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누구신지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영상 프로덕션 그리고 이벤트 기획하고 있는 안성일이라고 합니다. 네, 안성일 경영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인 경영자분들에게 또 지금 계시는 곳에서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좀 어떠세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 이제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네네. 이제 포트라나 코이카 등 이제 정부 사업 이제 받으셔가지고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분들 미디어 마케팅을 저희 회사에서 많이 지원해드리고 오, 이제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뜨는 산업들이 있습니까? 베트남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 뭐 뷰티 쪽이 아무래도 가장 K-뷰티? 강세가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뭐 패션 쪽,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식품 쪽,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방송국 PD로 이제 일을 했고요. 네. 네, 이쪽에서 유튜브 회사에서 스카우트 돼서 오호. 처음에 이제 일을 네. 하기 시작하다가 네네. 이쪽 비즈니스가 좀 전망이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에 이제 제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정도 오.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지 직원들이랑 일을 하시죠? 네네. 현지 직원들이랑 조금 한국 그 분위기랑 조금 어떤 게 조금 다릅니까? 여기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한국보다 훨씬 연령층이 젊고요. 네. 평균 나이가 29인가 30 정도 오. 이제 될 정도로 굉장히 젊은 층이고, 그다음에 열정이 있고, 열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 프로덕션 계열에서 그런 손재주라든가 디자인이나 그런 감각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한국 컨텐츠가 세계를 이제 주도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런 인터넷으로 쉽게 뭐 교육 영상이나 그런 교육 뮤직비디오나 그런 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네네. 이 친구들도 한국 컨텐츠를 따라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볼 때 뭐 당연히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런 것들이 쉽게 노출되고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그 베트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교육들. 네. 이런 교육들은 좀 어떤 형태로 조금 진행을 하십니까? 제 교육 같은 경우는 한국 컨텐츠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퀄리티 어슈런스가 될 수 있도록 네네. 어느 정도 그 퀄리티가 받쳐줘야 돼. 저희가 베트남 내에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지만 네. 한국 쪽에서 오퍼를 받아서 오. 여기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편집이라든가 그래픽 작업이라든가 그런 디자인 쪽 작업을 역으로 이제 수출하는 역수출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요즘에는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한국에서 촬영본을 보내서 여기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의료 공장이나 그런 베트남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네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장점은 이제 세금이나 세금. 물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물류 거죠. 비용이 들지 않는 재고 비용, 그렇죠. 그런 것도 클라우드로 중요하죠. 이제 주고받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국에 계시는 우리 경영자분들에게 그냥
그 베트남에 계신 한인 경영자로서 그냥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이제 베트남은 확실히 한국하고 비교해서도 문화가 비슷하고 문화 비슷하고. 예, 이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쪽에 한번 진출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주저하지 마시고 한 번쯤 쭉 둘러보시고 네네. 네, 그래서 오셔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또 연락 주시고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가능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경영자분들하고 하는 인사가 있어요. 네. 뭐냐면 비즈니스는 하면 사랑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네네.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호치민에서 온 김효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베트남에서 저는 이제 분양 대행사 겸 부동산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베트남에 거주한 지는 지금 16년째 됐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부동산 한 지도 한 10년 정도 됐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직원을 한 3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한 180명 정도 와. 네, 해가지고 많이 발전을 잘 했고요.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괜찮게 잘 돌아가고 있는 조그마한 기업입니다. 네네. 너무 좋습니다. 조그만한 기업이 아닌데요? 180명이면 완전 큰 기업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조금 요즘에 베트남에서 뜨고 있는 비즈니스나 또 뜨고 있는 어떤 산업군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좀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뭐 봉제 쪽도 괜찮긴 한데 사실 지금은 이제 봉제 쪽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사실 봉제가 단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건비 자체가 높아지면 바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대신 이제 봉제가 좀 빠져나가면서 이제 전자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인들과도 함께 일을 하고 계시죠? 네, 현지인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현지인들하고는 이제 베트남어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떻습니까? 좀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한국과 좀 다른데 한국에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좀 베트남의 조직 문화는 조금 어떨지요? 네. 베트남하고 이제 한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한국은 이제 좀 조직 체계가 좀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베트남은 일일이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네. 오너가 직접 다 하나하나씩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되고 저도 제가 직원이 한 40-50명 될 때는 제가 계속 필드에서 뛰면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기본적인 상담 위주로 많이 하고 컨설팅 해드리고 실질적인 실무나 영업들은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하고요. 뭐 중간 관리자들도 많이 세우셔서 그렇죠. 중간 관리자들이 꼭 필요하고 네. 그 친구들을 또 얼만큼 잘 믿고 서포터를 해주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 180명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님께서 직접 중간 관리자들을 어떻게 조금 관리하고 케어하시는지. 일단 저희는 좀 사실 팀제예요. 팀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5명의 한 팀입니다. 네.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한 명이라도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은 25명이 다 파이어 다 끝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한 이유는 네. 팀워크를 좀 하기 위해서 뭐 누구 한 명이 실적이 좋으면 그 친구 실적을 서류상으로라도 그 친구한테 뭐 하나도 실적이 없었던 친구한테 인계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좀 같이 융화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처음에는 되게 부당하다고 직원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갔었던 친구들도 저희가 그 시스템에 억셉트가 되는 친구들은 다시 불러가지고 또 같이 하기도 하고 다시 들어와서 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한 번 들어오면 25명, 한 번 나가는 것도 25명씩 이렇게 나갑니다. 네네. 지금 한국에 계시는 많은 경영자분들에게 어떤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 컨디션이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 체계가 좀 다르고 사회주의 국가이고 그리고 언어가 영어가 의사소통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베트남어로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에요. 사실 베트남 사람인데 영어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네.
본인이 베트남말을 못하고 베트남에서 뭔가 사업을 새롭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미국에 가셔갖고 영어를 내가 못하는데 통역원을 끼고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잖아요. 많은 네,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무래도 후진국이고 좀 발전이 좀 덜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에 가면 당연히 통역원 쓰고 내가 일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정말 큰 실수고 차후에 오셨을 때도 그 실수가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뭐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우선적으로 베트남어를 먼저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팀 단위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어쨌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사 측면에서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줘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조금 조직에서 교육들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오게 되면은 저희 베트남 직원들은 한 달 동안 뭐 인턴십을 통해서 한 달 동안 필드에서 못 뛰고 교육만 받게 해요. 네. 이게 나라 자체가 서비스 문화라는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서비스 교육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한국의 뭐 아웃백이나 이런 레스토랑을 갔을 때 그 종업원들이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맞춘 다음에 메뉴를 주문받고 하잖아요.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그런 서비스 교육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베트남 직원들한테. 알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저기 베트남 호치민 푸미영에서 온 신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네, 저희 회사는 호치민에 있고 건설업과 사무실 임대업, 방화문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거 언제부터 이게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게 된 걸까요? 저는 이제 97년도에 이렇게 베트남에 왔고요. 네네. 우리 회사에 지금 있는 회사 오게 된 거는 2008년도부터 왔습니다. 네. 2008년도부터 하셨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현지 직원들이랑도 같이 일을 하실 텐데 조금 네네. 그 직원들은 좀 어떠세요? 요즘 막 MZ세대 한국에서는 그게 좀 말들이 많거든요. 네네. 네. 우리 회사는 한 베트남 직원들 한 50명, 60명 정도 일하는데 네네.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MZ 이런 것들은 못 느끼겠어요. 예, 시키면 일 잘하고요. 그걸 못 느끼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지 직원들을 보통 교육을 시켜야 될 경우들도 꽤 있을 텐데 네네. 그분들의 교육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십니까?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그 CBMC에서 배운 여러 가지 내용들과 네. 제가 그래서 교육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SCS라는 회사의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는 뭐냐면 스피드, 빠르게 일해라. 네. C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해라. 그다음 또 마지막 S는 스포츠, 서로 협력해라. 이렇게 SCS 캠페인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네네. 또 이제 회사에서 매달 직원들을 평가를 합니다. 먼저 직원들이 이제 그 스스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뭐냐면은 보고를 미리 해라. 미리 보고해라. 그다음에 고객들한테도 그날 넘기지 마라. 당일날. 당일날 해라. 그다음에 엑스트라 마일리지를 해라. 더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줘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열 몇 가지 있는데 스스로 이제 매달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매니저들이 그거 취합을 하고 다시 재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평균 점수를 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조직 문화군요. 네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 또 매달 칭찬 카드, 직원들에게 칭찬 카드를 이렇게 적게끔 해서 가장 많이 칭찬 카드를 받는 직원에게 뭐 3만 원 정도, 두 번째 2만 원 정도, 뭐 세 번째 1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달에 3명 정도씩 선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동료애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좋습니다. 일하기 더 좋게 만들어주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간에 이렇게 단톡방이 있습니다. 카톡 단톡방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투데이 워더스 그래가지고 좋은 말 이야기 해가지고 매니저가 올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제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경영자분들한테 조금 힘내실 수 있도록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뭐 코로나로 힘들고 이제 끝나갔는데 앞으로 파이팅 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네, 좋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면은 잘 될 거라 믿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온 홍승구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홍 예. 사장님. 저희 현재 지금 베트남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기 각종 포장 자재를 생산하는 네.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폴리백이라든지 블리백. 그 테이프, 네. 방습제, 네. 기타 포장과 관련된 재료는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생산 쪽을 하고 계시고. 네. 베트남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6년 3개월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한국에서 혹시 비즈니스를 하셨을까요? 일단 중국 그 칭다오에서 네네. 중국 칭다오에서 한 22년 생활하다가 네네네. 2016년 말에 호치민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그 호치민 쪽에서의 한인 경영자분들 꽤 아실 텐데 네. 조금 어떤 비즈니스가 요즘에 좀 유행일까요? 트렌드라고 할까요? 네. 이전에는 네. 우리 그 의류 봉제라든지 네네. 뭐 가방 그런 봉제 쪽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전자라든지 전자, 핸드폰. 예, 그렇게 좀 고부가치 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현지 직원들이랑도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현지 직원들이랑 조금 일을 하면서 이게 좀 예전에 한국이든 중국이든 조금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과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어떤 점이 좀 특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 언어 소통에 좀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네.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같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제가 눈높이를 낮춰서 네. 그 이제 현지에 맞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조금 좀 우리 회사의 인재상은 이런 거다라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뽑을 때 네.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지각 결석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베트남에서는 지각 결석 안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난 성실한 걸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채용하기 전에는 잘 모르지 않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뽑고 나서 예. 그런 걸 좀 유심히 그러면서 살펴보신다. 예. 뽑고 나서 어차피 얘들이 이동성이 너무 쉽게 한국 사람 정서하고는 틀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은 네네. 그 회사심과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데 네. 베트남 분들은 보면은 이동이 쉬워요. 쉽게 조금만 섭섭하거나 다른 데서 조금만 대우만 조금만 더 주면은 네네. 옮겨가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단 코로나 이전까지는 네. 인력난이 심해가지고 네. 우선 뽑고 나서 댐댐이를 구별을 했죠. 그렇게 좀 이게 작업을 하셨군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회사에서. 좋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경영자분들한테 좀 격려의 한마디 서로 이제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네. 예. 또 한마디 아무튼 그 비즈니스는 티끌모아 태산같이 네.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네. 그 농부의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네네. 귀한 열마가 맺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호치민에서 온 오명진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회사 이름이 이제 SYPM이라는 회사고요. SYPM. 네. 건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지역에서의 어쨌든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원래 그 로우 인컴, 그러니까 네.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들에게 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약 10년 된 회사인데 네. 10년 동안 한 3만 호의
그 유닛을 저희가 지어서 공급을 했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로우 인컴 대상으로 한 건물을 지어서 공급을 했고 그 중에서 한 3,000세대 정도는 저희가 소셜 하우징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형식으로 네, 지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아, 네네. 너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좀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현재 직원들이랑 일을 할 텐데 네. 현지 직원들은 조금 어떤 분위기와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네, 네. 저희 회사 자체가 설립된 그 취지 자체가 네. 선교를 한다는 개념으로 네. 그리고 베트남의 좀 어려운 곳을 네네. 바라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네네. 회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회사 자체의 분위기는 그런 것들을 되게 존중하고 네.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아름다운 네.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사람을 채용할 때 조금 그러면 그 방금 그 맥락과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사람을 채용할 때 좀 보시는 영역들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그 보시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사람을 채용할 때 이 사람이 회사의 문화에 얼마나 잘 흡수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 혹시 그 개인적인 성향이나 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된 그 문화적 그쵸. 그 체질 같은 게 있고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드라지지 않고 저희 문화에 잘 흡수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